안녕하세요. 연일촌 로미언니입니다. 최근에 재미있는 기사 두 가지가 나왔는데요. 바로 결혼식 비용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결혼식이 아주 간소하게 하지 않는 이상은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잖아요. 결혼 비용을 고민하는 예비 신랑 고민 글이었어요. 결혼하신 분들 많을 테니 조언 좀 부탁해요. 결혼 계획이 있어서 준비하면서 비용을 정리하고 있는데 나한텐 너무 큰 금액들인데 정리하다 보니 이렇게 왁구 잡혀가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스냅 및 영상은 여자친구가 꼭 했으면 해서 포함이고 나머지에서 이게 맞는 거예요? 다들 이 정도 하는 거 맞나? 그러니까 총 7천만 원이 넘어가네요. 축의금으로 얼마 빠지겠지만. 물론 하객들이 많이 오고 축의금 많이 받으면 결혼식 비용 다 뽑고 남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총 7천만 원이다. 그리고 여친이 꼭 하고 싶은 거를 넣었더니 비용이 이제 남자분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많이 나왔다는 거죠. 근데 이게 참 애매한 게 결혼이 어쨌든 누구나 일생에서 뭐 처음 하는 거고 한 번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많이 자기가 하고 싶었던 거를 다 집어넣어서 하려는 경향이 있고 욕심을 내면 한도 끝도 없고 욕심을 안 내고 너무 간소하게 아니면 너무 싸게 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결혼을 하고 나서 두고두고 후회하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이게 기사로도 나왔거든요. 자, 웨딩홀이 2,300만 원, 제주 웨딩 스냅 사진, 이게 사진, 항공, 숙박 다 포함해서 260만 원, 결혼 반지 230만 원, 스드메, 그러니까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이렇게 이제 세트로 했을 때 360만 원을 지출할 계획이다. 이 밖에 혼수로는 가전과 가구를 포함해 2,300만 원, 신혼여행으로는 약 1,200만 원의 예산을 잡아 결혼식에 총 7,200만 원을 드릴 계획이었다. A씨의 결혼 비용을 두고 2,100여 명의 직장인이 투표한 결과 직장인 48%가 너무 많이 쓴다고 답했다. 반면 이 정도 쓴다는 의견이 36%, 그러니까 더 쓴다는 의견도 16%에 달았다. 왜냐하면 솔직히 1억 이상 쓰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호텔 결혼식 하거나 예물을 진짜 명품으로 맞춘다. 그러면 뭐 1억 이상 훌쩍 넘어가게 되죠. 댓글에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예상 비용이 과하지 않다는 입장을 가진 분들은 이 정도면 평균이다.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 너무 많이 쓴다고 투표한 사람들은 예전에 결혼한 사람들일 것, 뭐 이런 의견을 냈고요. 공무원이라고 밝힌 분은 작년 2월에 결혼을 했는데 많이 쓰는 금액이 아니다. 나도 아끼면서 한다고 했는데 가전 가구를 제외하고 8천만 원을 썼다. 현대자동차 이제 분은 나도 다 포함해서 9천만 원이다. 다른 건 비슷한데 웨딩홀만 2천만 원 더 비싸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반대로 이제 이 비용이 과하다 이런 의견도 있었는데요. 최대한 불필요한 거 줄이고 전세금을 준비하는 게 낫다. 포기할 수 없는 거, 포기할 수 있는 거 우선순위를 정하면 줄일 수 있다. 아낄 구석은 충분히 많아 보인다. 이런 의견을 냈는데 결혼식이 그러니까 결혼에 정말 시작을 여는 문턱인데 이 문턱부터 8, 9천만 원 깨지고 시작을 한다. 너무 비싸잖아요. 이게 무슨 전세금처럼 내가 냈더라도 나중에 돌려받는 그런 것도 아니고 무슨 투자금도 아니고 그냥 뭐 하루아침에 다 써버리는 돈인데 물론 가전은 이제 남는 거지만 어쨌든 이 촬영과 스드메, 식장, 신혼여행 여기까지 일단 뭐 5천만 원 이상 깨지다 보니까 당연히 젊은 사람들이 시작조차 엄두가 안 나고 결혼과 출산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솔직히 결혼 준비가 여자가 원해서 그러니까 들어가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일단은 그러니까 사전 웨딩 촬영. 지금 이 사연자도 제주도까지 가서 야외에서 스냅 사진을 찍어야 된다. 그러면 뭐 항공권부터 일단 하루 이틀 다 잡아야 되고 기사님 섭외해서 야외에서 찍고 또 그거를 보정본을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만 했을 때도 수백만 원이 나가는 거고 솔직히 남자분들은 속으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 과정도 즐겁지 않고 귀찮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아마 신부의 로망이라서 이렇게 하는 거일 거고
또 이제 스드메 이 부분은 여자한테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고 결혼식 당일에도 웨딩드레스를 뭘 입을까 이제 이것부터 고르는데도 몇 날 며칠이 걸리지만 그러니까 막상 그러니까 투어를 하기 시작하면 내가 얼마라고 예산을 정해놓고 구경을 하더라도요. 그러니까 샵에서 더 좋은 것도 보여주고 그러니까 약간 단계를 올리도록 유도를 하잖아요. 이 드레스, 뭐 메이크업 이런 부분도 솔직히 정말 예쁘고 하나하나 좀 고급스럽게 올리면 올릴수록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고요. 이게 이제 하루를 위한 거라고 해도 어쨌든 그 사진과 영상은 영원히 남는 거기 때문에 여자 입장에서는 하루를 위해서 몇백만 원을 태울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부케꽃, 이것도 꽃이 이제 다 비슷할 것 같아도 이 꽃의 종류에 따라서 부케 값이 굉장히 다르고요. 또 결혼식장도, 그러니까 홀 대여는 이제 가격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지만 그 안에 꽃장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뭐 몇천에서 억대도 가잖아요. 예전에 그 서인영 씨 결혼할 때도 뭐 은방울꽃이 하늘에서 쏟아지는 그런 식으로 연출을 했더니 꽃감망이 1억이 넘게 나왔다. 그게 아예 방송이랑 기사에서 그러니까 대놓고 나오고 이슈가 됐었잖아요. 하나하나 고급스럽게 이제 맞추다 보면 결국은 이런 게 다 모여서 1억 이상 예산이 나온다. 이게 과한 게 아니다. 그리고 식장도 한 번뿐인 결혼인데 반드시 뭐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하고 싶다. 이렇게 이제 좀 우기는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또 본식날 촬영을 하는데 유튜버 어떤 분 보니까 이 업체를 두 업체를 동시에 쓴 거예요. 그럼 돈이 진짜 많이 나가잖아요. 왜냐하면 그 두 업체가 찍는 스타일이나 편집하는 그런 이제 느낌이 감성이 다르기 때문에 두 업체를 한 결혼식에 동시에 썼고 나중에 그 두 업체가 같은 결혼식을 어떻게 다르게 찍고 만들어줬는지 비교하는 그런 영상도 만들어서 올리시더라고요. 결혼식이 정말 절정의 어떤 이벤트이다. 내 인생 최고로 이제 공주가 되는 날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예산이나 이제 셀렉을 하다 보면 1억 넘는 거는 정말 흔한 일이다. 요즘에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맞다는 게 아니고 워낙에 이제 인스타나 뭔가 보는 눈들이 높아졌다 보니까 이런 거를 원하는 여자분들이 생각보다 꽤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작년 2023년 평균 서울에서 결혼식 비용이 5,100만 원이라는 의견이 있더라고요. 근데 사연자가 이게 가전 가구를 포함해서 7천이다 보니까 그거를 빼고 나면 한 5천 정도로 결혼식 비용을 쓴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물가가 올라서 이 정도는 뭐 비싼 게 아니다. 이런 의견들도 꽤 많이 있었어요. 이제 10년 전에 결혼한 분인데 혼수 1,500만 원, 스드메 300만 원, 신혼여행 300만 원, 싼데 동남아 갔다 왔다. 식대는 약 600만 원, 강남의 작은 홀에서 했다. 예단 이불 500만 원, 예복 300만 원. 이외에 자잘하게 좀 더 썼겠지. 이 정도에서 10년 전에 나는 4천만 원 정도를 썼다. 근데 요즘은 물가가 올라서 식대가 5만 원 밑으로 잘 안 될 거고 우리는 둘 다 흙수저라서 부를 사람도 적어서 최대한 싼 거 한다고 한 게 3천인데 최근에 10년 물가 오른 걸 생각하면 지금 이 정도는 쓸 수 있는 거다. 그리고 총 7천만 원이 들었어도 이 중에서 한 2, 3천만 원 정도는 축의금을 받아서 그러니까 충당이 되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크게 쓰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결혼하신 분들은 이런 의견도 꽤 있더라고요. 근데 남자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모든 비용이 대부분은 이제 허세로 보여지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많이 있죠. 네이버 다니는 분인데요. 여자들 결혼식에 부리는 허세 비용만 줄여도 혼인 출산율 올라감. 진심 팩트임. 여자들 혼인, 출산, 육아할 때마다 단계별로 사치가 어마어마함. 여염 같지? 결혼 준비하면 알게 될 거다. 이거를 도대체 왜 이 돈 주고 해야 하는지 모르겠는 것들의 연속. 사실을 말하면 여염이라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네. 그러니까 아마 본인이 이제 경험한 그런 것 같고 유부남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재미있는 기사. 결혼한 지 10개월 만에 이혼한 여자분이 유튜브를 시작해서 지금 아주 인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분께서 내가 결혼식에 들었던 비용을 총 정리해서 올렸어요.
결혼 10개월 만에 이혼 소송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힌 한 유튜버가 스드메를 비롯해 식장, 신혼여행 등 준비 비용을 공개했다. 작년 말에 이혼 소식을 전하는 영상을 처음으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얼마가 나갔냐 봤더니, 자, 스드메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그러니까 이게 총 560만 원, 신혼여행이 1,700만 원, 식장은 6,500만 원, 가구는 1,600만 원, 가전은 1,700만 원, 예물이 4,500만 원. 이래서 총 1억 8천만 원의 비용이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혼을 하고 보니 후회되는 것들이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스드메가 560만 원이 들었다. 좀 괜찮게 했다 정도 수준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 정도 돈을 쓴 것도 살짝 후회가 된다. 안목 있는 친구나 가족들과 가서 드레스 피팅할 때 본인 스타일에 잘 어울리는 드레스를 보시는 게 더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진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했다. 이게 남자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요. 여자들 사이에서는 이 드레스가 등급별로 굉장히 브랜드가 나눠져 있고요. 유명한 드레스 브랜드들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국내 브랜드도 있고 해외 브랜드도 있는데 비싼 거를 대여할 경우에는 뭐 500만 원 이상 훨씬 뛰어넘고요. 내가 어떤 브랜드의 드레스를 입었다. 이것도 하나의 솔직히 이제 자랑거리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분도 스드메 총 560만 원이 들었지만 이것도 좀 괜찮게 했다. 그 정도인 거죠. 자, 신혼여행은 몰디브로 갔다 왔고 리조트 숙박 금액이 1,100만 원, 왕복 항공권과 면세품 구입 금액이 600만 원. 몰디브 자체가 너무 좋기 때문에 더 가성비 좋은 데로 가셔도 웬만하면 다 좋다고 하시더라. 그러니까 숙소를 굳이 이제 비싼 데 갈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5성급 호텔에서 결혼식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가전, 가구, 예물을 포함해서 총 1억 8천을 지출했다. 마지막으로 예물을 빼고 1억 3,500만 원 정도가 되고 가전, 가구를 되팔았을 때 그것까지 빼면 1억 정도가 이제 되는 거다. 실제로 이혼하면서도 이 부분, 그러니까 준비 과정에서 들인 시간과 노력에 대한 것은 딱히 인정되지 않는다. 하지만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하고 싶다라고 이제 말을 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돈이 있고 부유하고 이러면 충분히 호텔에서 할 수도 있고 또 이제 부모님이 사회적인 지위가 높으시거나 이제 하객이 정말 많다. 그러면 얼마든지 좋은 데서 할 수도 있고 호화롭게 진행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막상 하고 나서 생각해 봤을 때 물론 일생에 한 번뿐이긴 하지만 5천만 원 이상, 1억 이상을 한 번에 태우고 결혼 생활을 시작한다. 솔직히 그 5천만 원, 1억, 그거를 전세금이나 아니면 비상금으로 놔뒀다가 나중에 진짜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필요할 때, 뭐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럴 때 쓴다면 더 만족감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워낙에 한국의 어떤 결혼식 문화가 그러니까 결혼식에 집중하고 있고 신부의 로망을 다 실현해주는 그런 날로 보고 있고 또 이 결혼식을 제대로 안 하고 넘어가거나 뭔가 가성비템으로만 하고 결혼 생활 하다 보면 여자분들이 계속 이거를 후회하거나 좀 원망하는 그런 목소리들도 있다 보니까 남자분들도 어쨌든 이번에는 확실히 맞춰주고 원망 듣지 않고 결혼 생활 시작하자 이렇게 또 맞춰주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과한 비용들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신랑 신부를 봤을 때 솔직히 호구 고객이잖아요. 일생에 한 번뿐이고 기분 좋게 하고 싶으니까 가격을 올려받아도 더 비싼 거를 권유해도 그냥 막 지르는 경향이 있고 단위가 몇백만 원씩 큰 거를 계속 결제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 숫자에 무감각해져서 비싼 거를 별로 생각 없이 고민 없이 긁어버리는 그런 식으로 한 이 준비 기간이 몇 달이 흘러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모든 거를 갖추고 제대로 구색을 갖춘 다음에 시작을 하려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문턱이 너무 높다. 또 인스타나 광고 홍보 이런 것 때문에 상향 평준화 되다 보니까 그냥 평범하고 자기 형편에 맞게 준비하고 결혼식을 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초라하게 보이거나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게 될 그런 부분들이 크다. 허례허세를 지적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일 없어져야 될 문화 1순위가 허례허식으로 가득 찬 결혼식 문화임. 이혼율이 급증하고 있는 마당에 허세 부리느라 예식 비용에 돈 쓰고 지인의 연락 끊긴 동창까지 죄다 초대하는 구태 문화. 남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본인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은 버리자. 결혼식 비용 아껴서 신혼 살림을 더 장만하던지 모아서 나중에 정말 필요할 때 쓰던지 하면 얼마나 좋냐. 앞으로 돈 들어갈 곳이 한두 곳이 아닐 텐데. 남들에게 보여주려는 허례허식 때문에 본인들만 더 힘들어진다는 걸 왜 모르는지. 현명하게 해라. 아무것도 아니다. 보여주기 위해서라면 아주 행복하게 살아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분명히 후회한다. 분수에 맞지 않게 크게 하지 마라. 근데 또 이제 명품 프로포즈, 5성급 호텔 패키지 프로포즈, 또 한편에서 이런 게 유행하고 뭐 예약자가 꽉 찰 정도로 인기가 많다는 걸 보면 참 이게 한국 사회는 보여지는 거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여자들의 로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남자분들도 같이 이제 고생하는 분들이 많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혼식 비용 7,200만 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도 의견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